오늘 리뷰는 바로 144분의 1 스케일 볼 썬더볼트 버전! 그 썬더볼트 만화책의 부록으로 있었던 볼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코믹스 한 권도 같이 있어야 한다. 기동전사 건담 썬더볼트 3권 부록이었고요. 발매는 2014년 3월 5일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그 코믹스까지 포함해서 세금 별도로 1,850엔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코믹스 한 권 가격이 엔가로 667엔인가 그랬을 테니까, 그러니까 코믹스를 제외한 가격으로 생각한다면 이 제품만 따졌을 때 1183엔 정도가 되겠네요. 패키지 자체도 그 코믹스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앞면과 뒷면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썬더볼트 볼륨 3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도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리뷰 구독자분 덕분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아쉽게도 없는 구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티커인데요. 원래는 스티커가 이 매뉴얼이랑 같이 아까 봤던 이 상자 쪽이 없어요. 만화책 쪽에 이렇게 끼워져 있었던 건데 아쉽게도 여기는 스티커가 들어있질 않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친구 스티커 범벅을 한번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조립만 하게 되면은 색깔이 많이 부족한데 그 많이 부족한 색상을 전부 다 스티커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매 당시에는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이 그리 추천하진 않는다라는 말도 꽤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썬더볼트 특유의 디자인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꼭 하나 갖고 싶긴 했거든요. 당시에 못 사가지고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스티커는 없지만 조형이라든가 디테일 같은 거는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성 보도록 하죠. 일단 매뉴얼은 이거 한 장짜리입니다. 접혀져 있는데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반다이 매뉴얼 특유의 뭐 주의사항 아니면은 파츠 리스트라든가 컬러 가이드도 여기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스티커 모습이랑 이런 것만 봐서 모르실 수 있는데 조립하면서 보면 일단은 시작부터 스티커를 붙이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조립하는 이 그림마다 스티커 부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엄청 붙습니다. 이 다음에도 붙고 이제 뒷장도 있죠. 뒷면도 보면 쭉 조립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티커 또 부착을 하라고 되어 있고, 팔 만들면서도 이 실린더 형태, 여기도 프레임에도 흰 색깔 스티커 부착하라고 되어 있고, 저반동포 만들 때도 스티커로 다 감아줘야 된다. 붕대 감듯 감아준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이 동그란 부분이라든가 작은 부분들, 요 관절부의 흰 색깔도 전부 다 스티커로 표현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지막 가서는 이제 베이스에도 썬더볼트 로고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스티커 없이 조립만 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베이스 들어있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죠. 베이스 자체는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걸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당시 발매했던 HG 썬더볼트 애들이랑 비슷한 형태로 베이스가 들어가 있다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 썬더볼트 버전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되게 휑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패널 라인은 되게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선만 다 넣었는데도 그럴싸합니다. 그래도 색깔이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죠. 일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볼의 모습이긴 합니다.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볼이구만, 내가 하는 볼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확실히 그래서 썬더볼트 볼이 일반 볼과 다른 점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HGUC 볼 가지고 왔습니다. 짠. 일단 방금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둘이 비슷하죠. 우주색이 볼이니까, 그것도 1년 전쟁 시절. 근데 옆에서 보면은 은근히 실루엣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일단 장착되어 있는 암 부분 같은 경우도 원본 볼과 다르게 밑에 소형 머신건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등에 있는 이 스러스터 같은 경우도 아예 후방으로 뻗어져 있는 게 많이 다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우주형답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겠고, 그 외에도 옆쪽에 보면은 이런 작은 버니어 형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면도 한번 보면은 디테일이라든가 전체적인 요 디자인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저반동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이즈 차이가 꽤 납니다. 둘 다 144분의 1 스케일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차이가 엄청나죠. 포신의 스타일이라든가
두께감이라든가 이런 차이 말이죠. 게다가 원본 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드를 빼보면 랜딩할 수 있는 그런 파츠가 따로 없는가 반면 썬더볼트 볼 같은 경우는 이제 랜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예 이제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도 보면은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작은 버니어들이 여러 개 있었던 원본 볼과 다르게 밑에 거대한 버니어 한 개, 딱 이런 스타일로 아예 다르기도 하죠. 같은 볼인데도 이제 차이가 엄청나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 암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라면은 이 관절부들에 원래 다 흰색 스티커가 부착이 돼야 돼요. 되게 자잘자잘하게 막 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스티커가 없으니까 단색으로 되어 있다. 일반 볼스럽다 오히려. 일단 위에 있는 이 암 형태 자체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클로 안쪽의 디테일이라든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볼 스타일의 암 부분은 이 윗부분이죠. 그리고 이 중간 관절 많이 봤죠? 아무래도 뭐 볼 샤크마우스라든가 아니면 볼 버전 카토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보던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소형 머신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구멍은 뚫려 있지 않지만 옆에서 봤을 때 머신건의 디테일들은 다 챙긴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제 팔의 중간 부분이죠. 원래는 이 위아래 이 외형 자체의 흰 색깔의 이게 스티커를 이렇게 말아서 부착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착을 안 해도 뭐 대단히 어색함은 없다, 그런 느낌이겠고, 그리고 이 팔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디테일 역시 이거 볼 버전 카토키 디자인에서 많이 봤던 그거다,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팔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본체의 하부죠. 본체 하부 같은 경우도 보면 앞뒤로 다 스티커로 싹 다 감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스티커는 없으니까 대신에 패널 라인들의 먹선은 다 넣었더니 어색하진 않다. 오히려 매끈합니다. 깔끔해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 특유의 그런 디테일들 조금씩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 옆면에 버니어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세 제어라든가 뭐 우주에서도 활용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에다가 그리고 이제 진짜 리얼 본체 쪽 이제 앞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스티커는 여기는 있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싶은 게 여긴데, 그 HGUC 그냥 볼 같은 경우는 앞면이 그래도 클리어 파츠여서 내부 디테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 썬더볼트 볼 같은 경우는 브록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브록 프라모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록의 색분할은 사치예요. 사실 그 런너 한 벌짜리거든요 보통. 근데 얘는 무려 금형 3개나 써가지고 색깔이 3개씩이나 있다. 분할이 있는 브록이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부분이긴 합니다. 클리어 파츠까지는 대단히 바라진 않는다. 그렇지만 스티커가 있었으면 더 이뻤겠구나 하는 게 이 중심부. 그래도 제대로 그 볼 특유의 디테일이라든가 기본 디자인들은 충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놀란 것 중 하나가 그 볼 버전 카토키를 보면은 콕피트 위아래로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들도 파츠 분할로 해서 잘 되어 있는 데다가 잘 보면 여기에 마치 이제 발판 같은 디테일들도 이런데 양각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은근히 이게 브록인데도 신경을 썼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고요. 전체적인 패널 라인 자체가 굉장히 충실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체 옆면 다시 가보면 몇 번 이야기했듯이 이제 버니어 디테일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다, 곳곳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뒤쪽으로도 이제 발판 디테일들이 역시나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브록인데 은근 신경을 많이 썼다 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의 버니어 부분도 보면 버니어 이 안쪽의 흰색 외장 부분 역시 패널 라인들 깊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체 하부가 조금 많이 심플한 편입니다. 버니어 하나 크게 있는데 그 내부는 오히려 패널 라인은 너무 심플하더라고요. 엄청 심플한 편이고요. 그리고 랜딩할 수 있도록 스키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패키지 자체에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프레임에 금이 갈 수 있어요. 이 얇은 부분 중 하나라서 다룰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체 윗부분 보면은 이제 저반동포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에도 이런 디테일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보기 좋습니다. 거기에 저반동포 같은 경우도 약간 신축이 가능한 기믹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생겼어요. 꽤나 괜찮았고요. 포구도 나름 구멍도 뚫려 있는 데다가 이렇게, 그리고 본체 뒷부분에도 은근
디자인이 되게 세밀하게 잘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이 윗부분도 이제 사실상 스티커로 막 덮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없어서 깔끔할지도. 아무튼 여기도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꽤나 은근 조형이나 이런 건 굉장히 충실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좋죠. 그럼 간단하게 가동도 한번 살펴볼 텐데, 아니 가동이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좀 놀랐는데. 일단 팔 연결부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나름 돌려주거나 옆으로 벌리고 안으로 굽히고 들고 내리고 여러 가지로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간 관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팔꿈치를 굽히고 펴고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다른 부위에 이제 관절은 더 있진 않아서 이게 끝이에요. 이런 암 부분도 중간 관절은 따로 없고요. 이 머신건도 없다. 그 외에는 저반동포의 회전축, 그리고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상하 가동축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기믹도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스탠드 활용을 해봐야겠죠. 본체 뒤쪽으로 가보면은 요 아래쪽으로 돌기가 하나 보입니다. 이 돌기를 빼주면 이렇게 커버가 벗겨지고요. 3mm 구멍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스탠드 끼워주면 되는데, 공중에 띄울 때 이제 조인트는 수평이어야 이제 깔끔하게 공중에 뜹니다. 이렇게 스탠드까지 올려봤으니까 여러가지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로우 앵글에서 출격했다라는 느낌으로 분위기 잡아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좀 각도를 꺾어서 이렇게 하이 앵글에서 바라보면서 약간 빠르게 적에게 접근하고 있다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머신건 난사 바바바바박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렇게 이동하면서 저반동포 조준 발사 직전의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동 중에 이렇게 저반동포를 선회시켜서 다른 방향을 발사하는 것도 괜찮겠죠.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이렇게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확실히 볼이라는 기체가 되게 매력적인 게 이제 각도만 조금씩 막 틀어줘도 그 시츄에이션 상황 만드는 재미가 꽤 있습니다. 확실히 즐겁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동전사 건담 썬더볼트 코믹스 3권 단행본의 부록 한정판 144분의 1 스케일 볼 건담 썬더볼트 버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저는 그 이후에 아틀라스 건담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게 부록에서 애가 빠져나와가지고 뭔가 AHG화 될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뭐 다른 식으로라도 판매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이 3권 부록이던 시절 제품 말고는 이 썬더볼트 버전 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죠. 나중에 팔 줄 알았는데 사둘걸. 처음에 이게 출시할 때는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 사둘걸 이라고 조금 뒤에 후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역시 디자인 하나는 좋구만, 역시 썬더볼트야 하면서 좀 재밌게 또 리뷰를 해봤습니다. 대신에 제가 리뷰한 건 아까도 구성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티커가 없습니다. 원래는 스티커가 있어요. 전신에 걸쳐서 다 스티커를 막 이렇게 발라줘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습니다. 스티커의 난이도가 낮으면 모를까 스티커 하나하나의 난이도도 꽤나 높은 편이어서 그 부분이 조립하면서 많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안 들어있었으니까 오히려 좋아, 패널 라인만으로도 충분히 멋져 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약간 그런 거거든요. 디테일 열심히 잘 넣어놓고 스티커로 그걸 다 덮어버리니까 이 묘하게 나중에 좀 아쉬워져요. 스티커 붙이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은 볼을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나는 썬더볼트의 팬이야 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애정이 생길 만한 그런 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별도로 이렇게 판매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도 좀 아쉽긴 한데, 역시나 저는 굉장히 멋진 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뷰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실.